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강력히 떠올랐죠. 그런데 그 대선 행보를 처음 시작한 곳이 대구였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 퇴임 전날에 대구지검 고검을 방문을 해서 대구가 고향 같아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대구와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습니다. 초임 검사도 대구에서 했고 또 특수부장, 대구지검에서 특수부장을 지냈고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외압을 폭로했다가 자천당했을 때 대구 고검으로 갔죠. 그래서 대구가 고향 같아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특히 대구가 보수의 어떻게 보면 텃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그런 분석이 나왔었죠. 그런데 자 윤석열 지지율 32% 기록을 했었죠. 전국적으로. 그런데 영남일보 조사에서 대구 경북만 딱 놓고 조사를 했을 때 윤석열 지지율 무려 51.8%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주민 중에서 절반 정도가 절반이 조금 넘는 그 유권자가 윤석열을 자기 대통령감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 대구 민심은 상당히 좀 미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구가 정치적인 고향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실상 구속을 했죠. 그리고 또 이명박 경북 포항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을 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수사를 해서 한동훈과 함께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어쨌든 이 퇴임 전날 윤석열이 대구에 간 것도 그런 민심을 의식한 것 아닌가 그런 그 분석이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대구 경북의 절반가량이 윤석열을 자기 대통령감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윤석열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조사 결과고 특히 윤석열이 본인이 정치권에서 하지 못한 박근혜 탄핵의 강을 윤석열이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대구 경북이 윤석열을 수용했다 그렇게 봐도 지금까지는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이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밝히고 실제 행동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대구 경북이 윤석열을 자기 대권 주자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영남일보와 KBS 대구 KBS가 공동 여론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연중 계속 하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 51.8%가 차기 대권에서 윤석열을 지지한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아침 영남일보 일면 토업으로 실렸습니다. 51.8%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여론조사 대상 중에는 뭐 보수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죠. 그런데 51.8%가 지지를 했습니다. 석 달 전에도 조사를 했는데 그때보다 15.7%포인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국민의힘 지지도도 11.5%포인트가 올라서 무려 62.3%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대구를 기반으로 해서 대권에 출마를 하려는 홍준표 의원은 11.5%였습니다. 51.8, 윤석열은 51.8, 홍준표는 11.5,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있죠. 유승민 전 의원은 3.6%에 그쳤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특히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 검찰 개혁, 부동산 정책 실패 여기에 이어서 정부의 일단 정책 실패에 반발을 한 대구 경북 유권자들의 그 지역 민심이 지금 야당으로 결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지지율도 급등하고 있다. 지역민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영남일보와 대구 KBS가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자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이 51.8%, 대구 경북 지역민 둘 중 한 명은 윤석열 전 총장을 자기 대통령감으로 선택한 그런 결과죠.
지난해 12월에 영남일보 여론조사 결과 36.1%였습니다. 윤석열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51.8%. 이것은 무려 15.7%포인트나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3면에서 다시 해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윤석열을 한 32% 정도 막 지지를 하면서도 윤석열이 정계에 진출하는 것, 정치를 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과 긍정적인 여론이 전국적으로는 좀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는 71%가 윤석열 정계 진출 찬성한다. 윤석열이 정계 진출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뭐 검찰총장 하고 나서 바로 정치를 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오죽하면은 윤석열이 정치를 하겠느냐 그런 의식이 대구 경북에는 있는 것입니다. 10분 중에 7분이 정계 진출 찬성한다.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모든 연령층에서 지지율 선두를 보였고 특히 50대에서 55.7%, 60대 이상에서는 60.5%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윤 갈등, 총장직 사퇴, 보수 심장 정서 자극이 지지율을 견인했다. 이런 분석이고요.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62.3%, 민주당 14.5%, 국민의당 3.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미애 전 장관도 대구 출신이죠. 대구 출신이고 경북 요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에서 대구의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가 대구 출신인 추미애보다는 서울 출신인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윤석열 대권 행보는 이제 탄력을 받았죠. 탄력을 받아서 대권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최근 정치인의 큰 풍조 중에 하나는 SNS 정치입니다. SNS를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홍보하고 그래서 최근에 기자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 이 각 유력한 정치인들의 그 SNS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을 다 살펴보고 그날 어떤 입장을 올렸느냐 그것을 보는데 윤석열은 그동안 SNS 활동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SNS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조선일보 6면을 보시면은 윤석열 SNS 정치 지도 SNS 정치를 시작을 했고 이러면은 조만간에 담당자까지 뽑아서 SNS 전문가를 뽑아서 본인의 메시지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거죠. 메시지 담당자 이러면 준의 선임.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 이전까지 정당 인사들과는 좀 거리를 두면서 당분간 SNS 정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메시지 정치 똑같은 이야기죠. 그 메시지를 뭐 벌써 하나 그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죠. 그 LH공사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그런 식의 현안에 대해서 직접 기자들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계속 밝히면서 메시지 정치를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선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또 사퇴한 이후 자택을 중심으로 취재진이 막 모이는 상황. 취재진들이 거의 기자들 용어로 뻗치기라고 하죠. 그냥 뭐 취재원 만날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뻗치기 하는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SNS를 통해서 내 입장을 밝히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메시지 담당을 선임을 해서 앞으로 메시지 정치를 본격화할 것이다. 그 4월 보궐선거 전까지입니다. 보궐선거 이후에는 정치권에서 빅뱅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직접 그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윤석열은 이런 상황을 봐도 아마도 뭐 정치 DNA가 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제가 그 전에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윤석열이 중요한 고비 때마다 어떤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타이밍에 정치를 했죠. 적절한 시점에 메시지를 내는 그런 타이밍에 정치를 했는데 그것은 여론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지 않고 있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 시점에 적절한 타이밍에 메시지를 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앙일보는 윤석열의 리더십을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 기사에서도
윤석열의 정치 DNA가 읽힙니다. 중앙일보 8면을 보시면은 윤석열 리더십은 의리와 소신이다. 그리고 총장 때 측근 챙기기 과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의리와 소신. 이 과거에 그 상김 정치 시절에 DJ, YS, JP 전부 다 그 가신 정치를 했죠. 그것은 의리로 뭉친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소신이죠. 딱 그렇게 뭉쳤는데 윤석열도 그런 DNA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총장 때 측근 챙기기 과했다. 어떻게 보면 과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사람들을 딱 모아서 개파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 윤석열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고시생 때도 고시 공부할 때도 선후배 상가에 가서 사흘 동안 다 지켰다. 뭐 이런 그 목격담도 있고 그래서 사수 구수 배경 사법고시를 구수를 했죠. 9년 동안 계속 시험 봐서 떨어졌다가 붙었는데 그 배경에도 의리가 꼽힌다. 뭐 사실은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선후배가 상을 당했으면 거기 가서 사흘 동안 막 지키고 이랬기 때문에 조금 이 과한 이 해석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 때문에 사실을 구수를 했다. 이것은 좀 과한 해석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스토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측근인 윤대진의 친형 소리 사건 관련해서 청문회 위정 의혹도 있었다. 내가 윤대진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지 않았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녹취록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은 빗나간 의리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 핵심인 이해 조정력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내가 너무 이 의리를 중시하다가 보면은 이 이해관계를 본인 위주로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좀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문회 당시 이 이야기입니다.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사건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를 소개해 줬느냐 이런 질문이 국회에서 나왔는데 그런 적 없다 했는데 나중에 그 녹취록이 나왔죠. 그래서 빗나간 의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관심의 초점은 윤석열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할 것이냐 그 문제겠죠.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첫 번째 길은 국민의힘이 입당하는 길, 그리고 두 번째는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4.7 보궐선거 이후에 진로를 선택을 할 텐데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마땅한 주자가 대권 주자가 확 떠오르는 주자가 없기 때문에 물론 홍준표도 있고 윤석민, 원희룡 있지만은 지지율이 다 한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30% 지지율까지 받는 윤석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전망은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8면 보시면은 또 덜시기는 제3지대론 윤석열은 실패 흑역사 극복해 낼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3지대, 중간지대, 중도 여기서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상당히 성공 확률이 낮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윤석열이 제3지대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대표적으로 던 인물이 고건, 안철수, 반기문입니다. 고건은 마지막에 이 대권 포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함을 통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안철수는 그때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단일화 방식 대립, 단일화 방식을 놓고 그때 문재인과의 단일화 방식 이것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2012년 대선 때 그렇게 이야기했고 반기문 총장은 2017년 대선 때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일부 정치인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에 실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적응을 다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과거 고건, 안철수, 반기문 모두 좌절됐고 여건은 현실 정치력 이후로 한계가 된다. 윤석열도 한계를 느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에서. 그리고 권력이지 반문 결집 가능성 이런 것을 보면은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고건, 안철수, 반기문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정몽준, 문국현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제3지대에서 이 대권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렇지만 윤석열은 그들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반문재인을 정설해서 결집을 해서 일단 따로 나갔다가 나중에 국민의힘과 같이 결합을 하는 그런 수순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윤석열의 등장은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갈 뿐만 아니고 전체 대선판을 막 흔들고 있죠. 그래서 대선에 나온 주자들이 하나의 수족관에 있는 수족관에서 모여 있다고 하면은 윤석열이 매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딱 등장을 함으로 해서 매기가 수족관에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주자들도 막 이렇게 활기를 띠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죠. 다른 잠룡들도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야권에서는 홍준표, 유승민 이런 잠룡들이 계속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여권 후보도 긴장을 하겠죠. 여권 후보도 서로 긴장을 해서 지금까지 1위와 2위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서 본인들끼리 티격태격해왔던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도 지금은 윤석열 등장에 바짝 긴장을 합니다. 한겨레 신문 오면기사입니다. 이낙연이 어제 그 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났죠. 그 대권 당권 분리 때문에 1년 전에 당 대표에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물러났는데, 그 퇴임하는 날 이재명이 가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맞서 우리는 한 팀이라고 가시했다. 두 사람이 지금까지는 1, 2위를 다투었지만은 윤석열이 등장하는 바람에 큰일 났다 싶어서 이낙연이 퇴임하는 날 이재명이 방문을 해서 서로 격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같은 뜻 향해 함께 나아갈 것. 이재명이 이례적으로 당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이죠. 빅설이죠.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의 태생을 보면은 한 사람은 이재명은 경기지사, 이낙연은 국무총리 출신, 윤석열은 검사 출신, 이 세 사람인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경기지사 출신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권에 도전을 했고, 또 국무총리 출신도 엄청나게 많이 대권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은 홍준표가 한번 대전을 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사, 국무총리, 검찰 출신 3불 리스크, 이쪽 사람들은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쪽 사람들이 지금 빅설이다. 이번에는 그런 징크스가 깨질까?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물론 뭐 징크스는 깨지라고 있는 것이죠. 자, 경기도지사에 실패했던 사람은 이인재, 김문수, 경기도지사 하면서 대통령이 실패한 사람들, 이인재, 김문수, 손학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출신은 이해창, 고건, 한교안 이렇게 있는데, 김종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검찰 출신 홍준표. 물론 뭐 이번에는 이런 징크스가 깨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1년 전 여론조사 1위가 대통령이 된 경우가 뭐 박근혜, 이명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1, 2, 3위 이 중에서 한 사람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죠. 그래서 징크스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 자기 주자들, 그러니까 자기 주자는 미래 권력이죠. 미래 권력이 떨수록 현재의 권력은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지금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이 의혹이 지금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또 굉장히 뿌리가 깊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은 신도시 그 발표 전에 거래된 땅이 땅 중에서 42%가 지분 쪽 얘기를 했다. 지분 쪽 얘기는 서로 아름아름 돈을 모아서 투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불거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LH 직원 집에서 투기 활용에 가능한 개발 지도가
그 전국을 이렇게 개발지를 해놓고 지도로 만드는 개발 지도가 발견됐다. 그래서 신도시 밖의 투기도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한국일보는 창릉 신도시는 기획부동산 사냥터였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자, 지방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신문, 부산에서 나오는 국제신문은 대저도 혹시 번지는 땅투기 의혹. 지방까지 막 번지고 있습니다. 땅투기 의혹이. 자, 대구에서 나오는 대구신문, 대구 서구는 투기꾼들 놀이터인가? 이거는 어제 신문입니다. 또 대구 서구 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국토부 장관 LH 사장을 지냈던 변창흠 장관은 버티고 있습니다. 사퇴론이 들끓고 있는데 버티고 있죠. 그런데 어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TV조선에 나와서 변창흠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창흠 이런 사태에 대해서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사퇴하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보다 나은 참모도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10일 보내드린 조간다풀이었습니다.